1972년 6월 26일 오전 9시경 도쿄 미나토구 신바시 소재 고급 호텔인 젤 호텔 신관 3층 304호실에서 쿠마모토 현에 거주하는 여성 치과 의사 타니와키 키누코 씨가 전라의 상태로 발견, 부검 결과 목을 졸린 질식사가 사인으로 판명되었고 시체 내부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었고 용의자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6월 25일 도쿄 제1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참석하던 일본 치과 의사회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25일 오후 7시경 그녀는 유라쿠초 철길 아래의 꼬치구이집에서 일행들과 식사 겸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호텔로 혼자 돌아옵니다. 그날 호텔에는 수많은 숙박객으로 붐비는 상황이었고 객실에 가려면 반드시 호텔 1층 로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 로비에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10여 명의 종업원과 30여 명에 다다르는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잡상인이나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행인 남성 치과의들은 오후 11시경 먼저 돌아간 키누코 씨의 식비 계산 때문에 그녀의 객실을 방문했지만 노크를 해도 응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26일 오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일행들은 호텔에 사정을 얘기하고 그녀의 방을 강제로 열었으나 그 안에는 전라의 기괴한 모습으로 살해된 그녀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방은 오토락으로 잠겨져 있어 밀실 상태였고 방문의 손잡이에는 방해 오지 마세요라는 카드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의 전라의 시신은 똑바로 누인 채로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란색 슬립과 속옷 등을 시체에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 손 혹은 넓은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남아있었고 체내에는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발견, 또한 폭행 흔적과 전신의 피하 출혈로 인해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녀가 의료기기를 매입하기 위해 가져온 현금 약 500만엔은 프론트에 맡겨놓은 상태라 문제가 없었지만 그녀의 가방에 있던 약간의 현금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위에 남아있던 음식의 소화 상태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사망 시간은 25일 19시 반에서 20시경 시간적으로 모아 그녀가 꼬치구이집에서 호텔로 돌아온 직후로 추정됩니다. 오후 8시 반경 303호 주위의 숙박객들도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만 남녀관계의 역할 플레이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호텔에는 수많은 종업원과 보안요원들이 있었는데도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그녀와 세미나 일정을 함께한 같은 지역 쿠마모토현 치과의 2명이었습니다. 유라쿠초의 꼬치구이집에서 그녀는 먼저 돌아갔지만 남은 두 남성은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8시 반경 자신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먼저 호텔로 귀가했습니다. 그 후 남겨진 B씨는 끝까지 영화를 다 관람하고 23시경에 호텔로 돌아가게 됩니다. A씨가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가게 된 것도 B씨와는 달리 호텔로 귀가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A씨는 그녀 몸에 검출된 정액의 혈액형과는 일치하지 않고 또한 도난당한 현금이 담겨있던 가방에 남은 지문과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혐의를 벗게 됩니다. 이어 B씨 역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혈액형과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역시 혐의를 벗게 됩니다. 조사를 거듭해 나가던 중 그녀가 본인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24일 밤부터 25일 아침까지 일정에 대해 일행 A, B씨에게 24일 저녁부터 25일 아침까지는 도쿄에 있는 숙모의 집에서 머물 것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숙모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남성 치과 의사의 집이었습니다. 실은 그녀는 3년 동안 몰래 불륜을 저질러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불륜남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는데 그것은 범행에 대한 자백 때문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자신에게 수사의 손길이 미쳐 가족들에게 불륜 행각이 발각될까 두려워 먼저 경찰서에 출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키누코 씨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철벽을 치러 출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사건 전 키누코 씨로부터 도쿄 출장 연락을 받고 제1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동행인 두 남성에게는 이 불륜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조금 빨리 일행들보다 먼저 도쿄로 출발하였고 불륜남은 제1호텔에서 25일 로비에서 그녀를 만나 녹건기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었으나 이 남성 역시 혈액형과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 수사선상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다음 수사 대상은 피해자의 댄스 파트너 D입니다.
그녀는 도쿄에 출장을 오게 될 때 항상 짬을 내어 유라쿠초의 댄스홀을 찾았고 이번에도 댄스홀에 티켓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댄스홀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었던 D씨도 용의자로 부상했지만 D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역시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고향에서는 철저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역시 댄스홀에서 만난 사이로 원래 트럭 운전수였으나 그녀를 보필하기 위해 치과 기공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1회에 10만 엔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매월 도쿄로 왕복하는 것에 대하여 그녀는 일이 취미인 사람으로 좋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도쿄까지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의 도쿄 출장용 캐리어에는 파티용 드레스와 댄스 슈즈 등 도쿄의 밤 뒷골목에서 즐기기 위한 의상들이 발견되었고 도쿄에 와서는 신바시와 유라쿠초 주변의 댄스홀들을 주름 잡고 다녔다고 하는 증언들이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쿠마모토에서는 참한 엘리트 의사 여성이었지만 감춰진 실제 모습은 활락을 추구하는 밤의 여왕님이었던 것이죠. 도쿄 치과 의사협회에서는 유일한 여성으로 항상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화려한 의상과 새로운 패션, 값비싸 보이는 명품 등으로 치장을 해 협회의 다른 의사들로부터는 몰래 보디가드를 달고 다니는 여왕님이란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불륜 상대인 CC뿐만 아니라 항상 댄스홀 등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수사 노선을 잡았던 경찰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조사는 사건 당일 호텔에서 숙박하고 있었던 투숙객들과 호텔 종업원, 안전요원까지 확대되게 되었으나 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조사 대상 중에는 범인과 혈액형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댄스홀의 이용객 및 유사수법의 전과자를 포함 총 4,300명을 조사하였고 현장에 남겨진 지문은 약 54,000명의 기록과 대조하였지만 일치하는 지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본부는 진전을 맺지 못하고 1973년 9월 20일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년 후 사건은 갑작스런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키누코 씨의 도쿄 치과대학 재학 시절의 교수가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사에 제보를 한 여성이 이 전 교수에게 결혼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이 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살해당한 키누코 씨와 교수가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이용해 신문사에 허위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인가 하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사실상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저 우연히 조우하게 된 살인마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매월 도쿄 출장 시 신바시의 제일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늘 호텔에 오는 그녀를 발견한 제3자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범인은 호텔의 종업원이었을 수도 있고 그저 우연히 호텔을 이용하고 있던 투숙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후 강간의 흔적이 있는 점, 현금이 도난당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면식범이나 원한에 의한 범죄였다기보다는 성적인 욕구, 금전적인 부분을 노리고 이루어진 범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인이 호텔 종업원이었다면 그녀의 객실에 침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업원이 아니라 투숙객이었다고 할지라도 몰래 그녀를 미행하여 그녀가 객실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탓에 사건의 조사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만 혈액형과 지문의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사 방향으로 인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도쿄 제1호텔은 호텔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처럼 CCTV가 활성화된 세상이라면 증거로 확보한 혈액형과 지문을 참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줍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사회적 엘리트인 여성이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활락을 즐기다 살해당한 사건으로 언론과 각종 주간 가십 잡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어그로를 끄는 좋은 먹잇감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온 천하에 밝혀지고 떠들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한결같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내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진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세간으로부터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제1호텔은 2000년 재정 문제로 인해 오사카 쪽 호텔 체인인 한큐 한신 호텔즈에 병합되게 되고 한큐 한신 호텔 산하 제1호텔 도쿄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